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전문외산 초치학의 머리, 목, 척추를 배우실 건데 그 중에서도 병태 생리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둔상과 간통상. 이 머리, 목, 척추에서도 이 두 가지의 손상 기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챕터 2장에서 배웠던 이 손상 기전을 통해 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 우선 무딘 손상부터 보실 건데요. 첫 번째 보셔야 될 내용은 이 무딘 손상으로부터 잘 보호된다는 점, 이 점을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골격계 손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 연부 조직이 있고 그 안쪽에 뼈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활동을 위해서 이 뼈가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골격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위해서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근육 조직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머리, 목, 척추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의 움직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내부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지에서 이런 사시에서 발견됐던 골격계가 가운데 있는 이런 해박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바깥쪽에 있고 안에 내부 장기가 위치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 가운데 있던 뼈의 계통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요겁니다. 뼈가 안쪽에 있었던 뼈가 뼈대 계통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무딘 손상, 관동상도 마찬가지죠. 무딘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해주고 있죠. 물론 반대로 이해하게 되면 잘 보호하고 있는데 이 무딘 손상을 잘 보호하고 있는 만큼 이 무딘 손상 뼈를 부대찌는 혹은 뼈를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정도의 커다란 에너지가 발생했다면 여기는 엄청난 증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겠죠. 보호의 수준 일반적으로 이 머리, 목, 척추 내에 있는 손상이 발생하려면 사진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뼈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연부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뭐 공에 맞는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타박상이 생길 겁니다. 머리 쪽을 보시게 되면 두개골 안에 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쾅 하고 공이 부딪히게 된다면 물론 바깥쪽에 있는 연부조직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안쪽에 있는 뇌는 내부 장기인 뇌는 잘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하부다리에 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혹은 머리 쪽에 자동차 사고 난 후에 본네트나 후드 쪽 차량의 후드 쪽이나 혹은 지면으로 머리부터 떨어져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이 뼈대 계통이 골절되면서 오히려 내부 장기의 손상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역치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머리, 목, 얼굴, 목, 척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10의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멍이 들고 쉽게 찢어집니다. 열상이 발생해요. 안쪽에 있는 그 근육 같은 경우. 그런데 머리 같은 경우에는 10의 손상으로는 뇌 손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부 장기 잘 보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만약에 2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도 손상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얘는 20의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장기 내의 손상에 의해서 훨씬 더 심각한 중증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머리, 얼굴, 목, 척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 척수가 있겠죠. 그 중추신경계에. 이 외적으로도 얼굴 쪽에 있는 기관도 여러분들 좀 유념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우 민감한 감각 기관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기도가 이 얼굴 쪽에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조금 여러분들이 얼굴 손상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오토바이 사고, 사량 충돌 사고 50%라는 말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외상이라는 것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들 좀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잘 느꼈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폭력 상황이라든지 낙상 등 같은 상황에서 외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의 손상에서도요. 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신체 최상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딘 손상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부위 중 하나죠. 팔다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몸통이 이렇게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끝에 있는 것들은 자주 이 무딘 손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통에 비해서 체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상이나 외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상 같은 경우에는 무딘 손상 같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얼굴이 몸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 목이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 충격을 감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머리에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목이 충격을 감소시켜주지 못하는 축부하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점. 이럴 경우에는 목의 손상이 오히려 머리 손상도 발생하지만 머리 손상도 마찬가지지만 목의 손상도 동시에 목과 머리의 손상이 좀 심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요거 빗 맞을 경우 여러분들이 해부적으로 머리가 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 같은 경우에 머리가 둥그스로 맞게 되어져 있거든요. 개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아시다시피 고양이도 둥그스로 맞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개과 동물이나 고양이과 동물들도 다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이 외적으로도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들 또한 겉으로 봤을 땐 유선형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머리 둥글게 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둥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되어져 있는 이유 요겁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아치형으로 이 둥근 머리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충격을 튕겨내기 때문이죠. 반사적으로 비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내부의 충격은 감소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렇게 비껴봤을 경우에는 뭐가 손상이 많이 당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덮개. 이 머리 덮개가 많이 찢어진다라고 보시면 많이 여기서는 이제 너덜거리는 말이 남아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피하고 이 아래 있는 이 두개골이랑 성긴 조직으로 물론 결합되어져 있긴 하지만 성긴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벗겨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숭아 드실 때 조금 그 물컹물컹한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까는 것이 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손을 쉽게 벗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 두께는 이 내부에 있는 두개골이랑 완벽한 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두피가 벗겨지는 상황, 너덜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소아 환자에서, 어린 환자라고 써져 있지만 소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목의 유연성,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미숙한 방어 능력으로 인해서 이 머리 손상에 의한 손상 발생률과 중증도가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 손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도 촬영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머리 쪽에 손상이 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얼굴 손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여기 있으니까 충돌할 경우에 안전벨트를 매고 에어백이 있는 상황이라면 에어백이 터짐에 따라서 이 에어백이 얼굴을 가격해서 얼굴 손상이 나는 경우, 그 대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뼈의 골절이라든지 혹은 치아의 골절, 요 정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니면 타박상이라든지 안구 열상이라든지 요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데 심각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식이 있는 환자가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도록 시도하게 된다. 여러분들 낙상 같은 거 떠올리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왜냐? 내 몸통과 머리가 지면하고 충돌했을 경우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폭력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가 쇠 파이프를 휘두른다거나 칼을 이렇게 휘두를 때 당연히 팔로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몸통 혹은 머리 쪽에 얼굴 부위의 손상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빙이나 폭발 같은 압력이 발현하는 상황에서의 귀 손상은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눈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과 관련된 내용을 보실 건데요. 목은 정말로 여러분의 목 손상, 직접적인 목 손상을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머리가 부딪혀서 그 다음에 목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손상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머리가 있고 흉부가 있고 얼굴이 돌출되어져 있고 어깨가 양쪽으로 좌우로 돌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감속과 가속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혹은 그 전에 얘기했던 축부하 있죠. 축부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목 손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부하 혹은 이러한 이 감속과 가속에 의한 과신전 과구곡이 발생했을 경우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목맨 자세를 시도했을 경우도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척추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경우 정상 위치에 이탈시켜서 아탈구라 탈구로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아시다시피 척추는 하나의 뼈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이 연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통해서 하나의 뼈처럼 혹은 하나의 기둥처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개의 뼈가 관절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에 의해 무딘 손상에 의해서 탈구나 악탈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이 해박적 구조물들을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시돌기와 횡돌기가 있기 때문에 가로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다 등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내부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절 될 수 있다라는 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축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축구화는 말 그대로 뭐 압박송상이라고 보셔도 될 압박송상처럼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 아래와 위에서 짓누르는 에너지의 힘의 충돌로 발생하는 손상의 유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 1학년 때 이 손상 기전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통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분상보다 발생률은 훨씬 더 적지만 치명률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주목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얼굴, 목, 뭐 척추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뼈대 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뼈대 계통을 뚫고 내부 안에 침투한 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장기의 직접적인 손상이 당연스럽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이러한 감염이 된다는 것도 당연히 분상보다 훨씬 관통상에서 쉽게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볼만한 것들은요, 뭐 얼굴 뭐 관통상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폭발과 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제가 배제를 조금 했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뭐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빈도가 낮다 보니까 우선 칼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 볼 건데요. 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관통된 물체가 지나간 부위에서만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총상과 폭발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 의한 파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 또한 이 파편이 들어간 자리에 직접적인 손상도 일어나겠지만 그 외적으로 뭐 압력파라든지 뭐 과압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목에서의 손상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식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 손상의 병태 성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전까지는 뭐 그냥 둔상과 관통성에 대한 가벼운 내용을 다뤄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 손상의 병태성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손상은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그림부터 봅시다. 자, 충격과 반충격이 있어요. 충격 손상은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물체나 에너지가 침투해서 내부의 뇌까지 손상이 입히는 경우가 이 충격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뇌는 뇌척수에 의해서 둥둥 두개골내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움직임이 과도하게 혹은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뇌가 반대편으로 이동해 가지고 두개골과 충격을
충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충격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격과 반충격. 이거는 뭐 앞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좌우로도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목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앞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앞뒤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적 손상에 관련된 다양한 손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혈관 손상에 의해서 뇌의 혈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혈액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극을 떠올려 주시면 여러분들은 요것도 한꺼번에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여기 바로 나오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BBB의 이런 BBB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런 혈액 때문에요. 그리고 이 혈관 계속 혈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어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뇌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는 아시다시피 우선 두 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개 공간은 아시다시피 뭐 80%의 뇌, 뭐 12%의 뇌초수에 뭐 8%의 12% 혈액, 8% 뇌초수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0% 가득 차여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부종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뭐 바깥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지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압력을 해소시킬 만한 도피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혈관벽이 파괴되고 투과성이 안양을 줘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체액 이동과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서 뇌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뒤쪽에서 그 병태승리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충격과 반충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이건 해부학적인 특성인 거죠. 그리고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병원 실습비에서 혹은 CT 사진을 이제 머리 CT 사진을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게 된다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마 쪽에는 이 안구와 그리고 이 부비동 등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매끄럽지 않고 조금 이렇게 거친 면도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뒤통수 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이 매끈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축쪽도 어느 정도 매끈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마 쪽에 있는 이 전두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마골이라고 해야 되냐? 이마뼈면 되겠네요. 뼈에 그 거치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통수뼈에는 거치면들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머리 바닥 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 때문에 구멍이 자주 뚫려져 있죠. 그리고 이 구멍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 채판이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가는 뾰족뾰족한 채판 같은 거 있죠? 이 기저 부위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바닥에 밀착되어서 움직인다면 기저부 내에 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충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었죠. 내처색에 떠 있는 뇌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 별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만화 같은 경우 디즈니 같은 뭐 그 미키마우스나 톰과제리 같은 거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머리를 쾅 부딪히면 위쪽에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시각화해 놨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충격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충격은 대부분 후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목의 움직임보다 이 앞뒤로 움직이는 목의 움직임이 훨씬 더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충격 손상이 이제 뒤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시가 된다고 있는 후두엽의 손상에 의해서 이런 별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외적으로도 뭐 반충격 손상은 내부편의 부직기관 이마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라는 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격 손상에서도 이마엽, 반충격 손상에서도 이마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소성 손상이 있는데 요거는 뇌 손상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